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티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포드 레인저 랩터입니다. Get up on your feet, this is a shakedown. Order up that beat just like it's takeout. Show me you got soul inside those new shoes, and you can rock and roll with an attitude. So good, so fresh, just the way you like it. Just the way you like it. So good, so fresh. You're the new MC, you got the remix. Keep it on repeat, just let the beat kick. Everywhere you go, you bring the roof down. Everybody knows you got your own sound. 지난번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모델 시승기 이후로 오늘은 레인저 랩터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 눈 오는 날 혹은 비 오는 날에는 시승 촬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도 원래는 일정을 변경하려다가 사실상 2년 전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 랩터 차량 초창기에 만나서 다양한 테스트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눈도 내리고 해서 눈 오는 날 한번 이 랩터 차량을 가지고 시승기 촬영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잠시 후에 옵션 설명드릴 때 노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눈길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하단 쪽에 파트타임 사륜구동을 지금 4H로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모드를 숲을 자갈길, 눈길 이 섹션으로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선 주행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촬영하는 거는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에서 처음 촬영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처음 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이 레인저 랩터 차량 기본이 되는 모델이 레인저 모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와일드 트랙, 랩터 이렇게 좀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등급으로 보면 컴팩트 픽업 트럭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중형 사이즈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가장 상위 트림에 있는 풀사이즈 형태의 F150 모델도 존재를 합니다. 사실상 이 중형급 미드 사이즈의 이 픽업 트럭은 미국 현지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등급은 아니에요. 사실상 북미 시장에는 풀사이즈 등급의 포드 F150 그리고 쉐보레 실버라도 차량이 판매량이 가장 좋고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는 현재 이 픽업 트럭 포드 차량에서 판매되는 모델군으로만 보면 레인저 차량이 유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F150 자체가 차량이 멋있기는 합니다. 픽업 트럭, 정성적인 픽업 트럭에다가 거의 대형급에 맞먹는 차량 사이즈를 좀 보여주는 모델이기는 한데 국내 시장 환경이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앞으로 출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이제 레인저 모델을 위주로 이제 픽업 트럭 라인업이 이제 판매 중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레인저 역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이 레인저 모델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용 모델과 해외 판매용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북미 시장 모델 같은 경우는 1983년도에 1세대가 출시를 했고요. 해외 시장용은 1998년부터 1세대가 출시를 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 해외 시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출시를 해서 판매를 했지만 한국 시장에는 사실상 출시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3세대 모델부터 출시를 했고 21년도 4월에 공식 데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차량 시승 차량 일자 기준으로 보면 지금 1월 막바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2년 정도가 이제 지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시한 지 2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시해서 현재까지의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000대 정도의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상세 트림으로 보면 와일드 트랙 비중이 590대인가요? 그러니까 수치상 보면 랩터 와일드 트랙 판매량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워낙 차량 컨셉 자체가 이 두 차량이 확실하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판매량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매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인저, 지금 와일드 트랙과 랩터 이렇게 두 가지의 트림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승하는 차량이 지금 랩터 트림이고요. 사실상 가격적으로는 가장 상급 트림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 현재로는 6,49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위 와일드 트랙 모델과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약 1,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조금 나타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2.0L 직렬 4기통 바이터보 디젤 엔진, 여기에 변속기 10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13마력, 최대 토크 51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동 방식 파트타임 사륜 구동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지형 관리 시스템이죠.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사실상 이 파워트레인 이 구성으로 이 공식 재료별 가격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 평범한 자동차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결과를 보면 레인저 차량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약 10.27초가 계측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무난한 수준의 이 성능을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 2.5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8.9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레인저 랩터 차량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제가 2년 전 시승했던 랩터 모델이랑은 차이가 크게 나는 구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포드 차량들이 이렇게 출시를 해서 페이스리프트 기간도 조금 길어요. 포드 모델도 제가 시승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연식 평범만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21년도 제가 시승했던 시기의 차량과 지금 차량의 차이가 크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조금 인상적인 건 차량 자체가 외형에서, 잠시 후 오늘 외형 디자인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외형 디자인에서 보여주는 이 캐릭터 아이덴티티가 이 실내 쪽에서도 확실하게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익스플로러랑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실내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 구성은 없어요.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실내 전체적인 영상, 이 트림 자체가 이 랩터 차량의 이제 공통적인 디자인 트림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랩터 실내 쪽에서는 지난번 익스플로러도 그랬지만 대부분이 물리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 사용했을 때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지금 여기 송풍구 라인도 보시면 그냥 송풍구만 넣었으면 됐을 텐데 이쪽에 별도로 이렇게 디자인까지 좀 넣어줬거든요. 랩터만의 이 디자인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를 실내 쪽에서 살짝은 좀 입혀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4.2인치 TFT 스크린이 적용된 미디 시리즈 클러스터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위 트림, 가격이 낮으니까 하위 트림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위 트림에 위치한 와일드 트랙이랑은 조금 다른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랩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스크린이 작은 스크린이 좀 위치를 하고 좌우측에 RPM과 이제 스피드미터가 이제 클러스터
아날로그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와일드 트랙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스크린이 2개가 적용되고 가운데 클러스터 계기판이 하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일드 트랙과 오늘 현재 신청하고 있는 이 랩터, 이 계기판 구성에서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익스플로러는 약간은 이 하늘색, 파란색 계통의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랩터 차량은 레드 색상의 이 포인트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트립으로 지금 바꿔놨는데, 이쪽 차량 정보를 통해서 오프로드 지금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익스플로러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이 디스플레이, 센터페이지 디스플레이에 위치를 했었는데, 현재 이 랩터 모델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조 들어가면 애드블루 상태, 보증, 운전자 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차선 유지, 그리고 충돌 대비, 액티브 브레이킹, 이런 에이다스, 기본적인 에이다스 시스템이 이쪽 계기판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센터페이지 디스플레이에서 보통 포드 차량들이 이렇게 설정을 하는 모델도 있고, 계기판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라인입니다. 좀 특이한 건, 보통 사이드미러 조작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도어 레버 이 위치 쪽에 보통 마련해 놓거나, 이 트림부, 이 윈도우 레버 쪽이 있는데 보통 위치를 하는데, 랩터 차량 같은 경우는 계기판 바로 좌측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스티어링에 좀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품과 하단 쪽에는 헤드라이트와 조명 관련 다이얼과 버튼 구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을 보니까 전방, 후방, 안개등이 위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가운데 요 헤드라이트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이렇게 구조가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헤드라이트 조사각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제일 안쪽에 버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제가 이전전에 시승했을 때 설명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요게 후방 유리 위쪽에 스포일러는 아니고, 그쪽에 보시면 보조 제동등처럼 램프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누르면 후방에 램프가 켜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기본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입니다. 보통은 가죽이라고 표현을 제가 하기는 하는데, 가죽이긴 합니다. 위쪽 지금 상하로 쪽에는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이 손이 이제 잡혀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보시면 타공 무늬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이 타공 무늬랑 재질 느낌이 좀 주로 느껴지는 스티어링의 이제 촉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의 이 사이즈는 지난번 익스플로러 모델이랑 사이즈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차량 크기 이런 걸로만 보면 익스플로러 모델보다는 현재 이 랩터 모델이 이 전폭 부분 실내가 조금 좁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만 감안했을 때 스티어링 휠 사이즈는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전동 방식은 아니고요, 수동 방식입니다. 이 하단 쪽에 레버를 제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조정을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텔레스코픽, 조금만 더 앞으로 빼졌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구성을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틸트는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 금속 재질의 패들 시프트까지 마련을 해줬습니다. 2.0L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들 시프트는 좀 새롭죠. 보통 패들 시프트를 달아놔도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주는 차량들 종종 있는데, 이 랩터 차량의 패들 시프트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 패들 시프트를 당기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설명할 때도 뭐 설명 잠깐 했지만, 이쪽에서 계기판 중앙 디스플레이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이제 좌측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 쪽으로는 현재 모델은 크루즈 컨트롤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위 트랙, 와일드 트랙으로 넘어가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측 라인에는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이제 설정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익스플로러는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똑같은 이제 개념인데 이쪽 하단에 있었는데 현재 랩터 같은 경우는 이 스티어링 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지금 제가 아까 눈길로 해놨거든요. 지금 계기판 보이실 건데 기본적으로 일반, 스포츠는 이 H로 이 사륜구동 시스템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숲을 자갈길, 눈길, 뒤늦길, 모래길, 사막길, 산악은 4L로 선택,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보실 겁니다. 사실은 랩터의 주 기능은 이 사막길이죠. 사막길에서 이 레이스를 하는 이런 특성의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자갈길 룰길로 지금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터레인 매니지먼트 시스템, 사륜구동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구성까지 마련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은 눈까지 내렸기 때문에 잠시 후 테스트를 잠깐 해볼 시간을 가져보겠지만 어느 정도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살짝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안쪽 이제 컬럼이 있는데 요 컬럼, 이제 좌측 컬럼에는 차로 유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 버튼 구성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컬럼 자체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승했던 머스탱에 적용되어 있는 컬럼 디자인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스티어링에서 이제 랩터만의 디자인, 가운데 랩터라는 레터링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스티어링 중앙에 이 레드 색상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구성, 바디 컨투어드 스포츠 시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는 랩터 전용 시트입니다. 이 시트의 장점이 뭐냐 하면 이게 가운데가 알칸타라 재질, 알칸타라가 아닌 것 같은데, 알칸타라는 여기서 좀 더 부드러워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 가운데 이 별도의 이제 가죽과 혼합된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좀 잘 잡아주고요. 무엇보다도 허리부터 해가지고 이 방석 쪽까지 살짝 이렇게 각도가 좀 올라와 있어서 착자를 하면 착자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몸을 조금 잘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지난번 익스플로러는 몸을 그래도 조금은 잡아주는 느낌이 났지만 편안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이 랩터에 적용되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몸을 좀 더 한층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아쉬운 거는 사이 서포트는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사이 서포트까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열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은 수동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을 했을 때 착자를 해보면 그래도 장시간 주행했을 때 피로가 몰려오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도 편안한 느낌을 좀 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트는 괜찮아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지난번 익스플로러 모델과 동일한 싱크3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지용 시스템이 이제 이쪽으로 계기판 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에서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쪽 차량 쪽 들어가 봐도 뒷좌석 승객 알림, 카메라 설정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거 외쪽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 거의 활용도가 이 디스플레이는 크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온도 쪽에서 이제 에어컨 컨트롤 할 수 있는 요거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사용하실 건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 메뉴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사용을 하고 활용하는 이런 기능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익스플로러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랩터도 이쪽 화살표 요거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별도의 맵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소리 죽여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아틀란 맵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별도의 맵 이렇게 있는 건 좋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지난번에 똑같죠. 구글 스토어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로그인을 해서 앱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도 은근히 활용도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상 애플 카플레이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이렇게 활용도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비상등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ADAS 시스템이 이쪽에서 설명을 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현재 랩터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차할 때 아무래도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은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요거는 폭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고 길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기존 주차 라인에서 아무리 이제 딱 맞춰서 되더라도 이 그러니까 뭐 휀다 전면 쪽이 살짝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구성으로 주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중형 미드 사이즈급 이 차량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너무 불편한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주차를 하면 좀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후방 카메라가 있어도 적재함이 있는 차량을 그렇게 많이 운행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 후진으로 주차할 때 거리감이 아직은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조금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쪽입니다. 미디어 컨트롤 다이얼 크게 두 개 보이실 건데, 이 하단 쪽에 에어컨 컨트롤러가 위치를 합니다. 이 에어컨 컨트롤러 일단 투전 에어컨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에어컨은 디스플레이 상에서도 별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열에는 열선 시트 구성만 제공을 해주고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거를 못 봐서 설명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1열선이 없어요. 제가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스티어링 열선은 없는 그냥 시트 열선만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 컨트롤러 하단 11V 파워 아울렛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커버로 이렇게 마련을 해줬고요. 이 가장 하단 쪽에 USB 타입 A 포트가 두 개 위치를 합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수납함 구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활용하시기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센터 터널 라인이에요. 일단 센터 터널 가장 앞단 쪽에 버튼 구성이 이제 3개 보이실 건데, 이게 와일드 트랙으로 가시면 에이다스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쪽에 버튼 구성이 꽉 채워집니다. 근데 현재 랩터 차량은 지금 버튼 2개 빈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기본 구성으로는 ESC 오프 버튼, 요 가운데 거는 락킹 리어 엑셀, 그러니까 후륜 디퍼런셜 락 기능을 적용하는 구성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장 우측에 있는 건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와일드 트랙으로 가면 3가지의 이제 기능이 또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이다스 시스템이 거의 추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 스타트 스탑, 자동 주차 보조, 주차 시스템 오프 버튼, 이 3개가 추가로 이제 별도로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하죠? 가격은 랩터 차량이 비싼데 옵션은 에이다스 쪽은 와일드 트랙이 좀 더 많이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 파트타임 사륜 구동을 제어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반이나 스포츠 주행에서는 이 H로만 주행을 하시면 되고요. 산악기를 제외하고는 4H에서 이 드라이브 모드, 턴웨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변속기는 이제 전형적으로 기어봉이 있는 변속기입니다. 상당히 이것도 캐릭터 라인에 상당히 돋보이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기 상세한 디자인을 보시면 이 송풍구에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 라인이 이쪽에도 들어가 있네요. 이 하단에 컵홀더 2개 위치를 하고요. 랩터 차량은 사이드 브레이크는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우선 센터 콘솔은 2단계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하단까지 열었을 때는 뭐 차량 크기를 생각하면 무난한 사이즈의 센터 콘솔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따라 실내가 많이 어둡죠. 루프 쪽에 썬루프는 별도로 없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 6 스피커가 적용이 된 구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반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이 차량도 이제 세대 체인지가 되면 실내 부분은 완벽하게 바뀌겠지만, 개인적으로 랩터 차량 2년 전에도 시승하고 오늘도 시승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주행도 해봤지만 사용하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불편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현재 구성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뽑지 않았나, 그러니까 구성적인 면에서 잘 제작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랩터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 실내 쪽에서도 좀 많이 느낄 수 있게 구성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포드 차량들이 이런 인터페이스 구성이나 이런 조작 버튼류의 이 직관성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랩터 현행 3세대 모델에도 잘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차량 성능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